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장용석 전남 음악창작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강진에 세워진 전남 음악창작소, 먼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전남음악창작소는 지난 2016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전남도와 강진군이 협업하여서 만들었는데 현재는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전국에 지역 기반형 음악 창작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대도시에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전남만 로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형 음악 창작소의 기본 임무는 지역의 뮤지션의 창작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그 음악 소비자층을 확대하는 역할. 또 이게 저희 음악 창작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음악 창작소가 좀 다른 음악 창작소 다른 것이 있다면 로컬에 비록 위치해 있지만 체류형 음악 창작소란 겁니다. 그래서 레이선스 시설이 있고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뮤지션들이 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숙박과 정규 활동을 하면서 네. 음악 제작과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지역의 인디 뮤지션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뮤지션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현재 지역 내 음악인들은 어느 정도고 또 어떤 분야의 음악인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전남 지역의 뮤지션들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리기는 힘듭니다. 네. 다만 과거에 비해서 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공연 현황이라든가 또는 창작 지원 여건들이 조금 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우리 지역의 정주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뮤지션 수가 좀 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중음악 시장 현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마케팅 어떤 그런 시스템 여건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게 인디 뮤지션들에게는 좀 더 좀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에 비할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전남 광주 지역은 국악 또 국악에 기반한 퓨전 국악, 네. 그다음에 뭐 CCM, 그다음에 재즈 뮤지션, 포크 음악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대중음악 산업하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인식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 정책 지원이 많고 적음을 떠났어요. 네. 그 정책 라인에 계신 분들의 생각들이 우리 그 공연 음악이나 이런 음악 산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도 과연 정책이 필요한가 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저 뭐 쇼 엔터테인먼트나 쇼 비즈니스나 뭐 공연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모두 다 공히 음악 산업 분야는 정책 예산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음악 산업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그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정책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네.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네. 사실 우리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 음악은 모든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방송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게임 산업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는 종사하는 부분들이나 네. 또는 또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의 정책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지역의 뮤지션들을 창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 전남 지역에 전문적인 음악 축제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전문 유료 음악 축제가 없습니다. 어떤 네. 음악? 예, 전문 유료 음악 축제.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유료 음악 이벤트 정도는 있는데 네.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일 것 같고요. 네. 네. 우리가 전문 음악 축제라고 하면 지금 공연과 현장에서 음악이 혁신적인 음악을 관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 그럼으로써 새로운 경향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것. 이게 정말 저는 전문 음악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새로운 음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다 유료로 할 수 있고요. 네. 또 충성 고객과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남 광주 같은 경우 미술 분야 이벤트에 들이는 돈의 10분의 1만 들여도 저는 좀 더 많은 관객과 관광객들이 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역 음악 축제를 그렇다면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죠. 뭐 종종 얘기를 합니다. 뭐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 네. 재즈 페스티벌. 이제 그게 올해 15회를 진행을 했고요. 네. 연평균 관객의 유료 관객 15만 명 정도가 항상 오고 있습니다. 충성 고객이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자타공이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획자와 이 참여 인력의 전문성, 그다음에 열정,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지자체의 끊임없는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거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 이게 모여서 성공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평균 3일을 합니다. 네. 3일 동안 하는데 가평군 1년 총 관광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또 계획하고 있는 지역 음악 축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네.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그 옛날에 기획했던 아시아 문화전당의 광주 월드 페스티벌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우리 지역이 크로스오버 분야의 국제음악 축제를 하면 네.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하나둘씩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전남 음악 창작소를 이끌어 오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라는 점일 수도 있는데 네. 음악 창작소를 포함한 음악 산업 정책에 대한 보다 좀 더 좀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정책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의지입니다. 네. 자꾸 바뀌면 제 같은 기획자들은 굉장히 열정을 갖고 일을 하지만 굉장히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향후 운영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뭐 구체적인 목표나 운영 계획보다는 저희 음악 창작소는 공공음악 창작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뮤지션의 창작 지원과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지역의 음악 소비자층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저희 기본 임무인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저희 기본 음악 창작소의 기본 임무고요. 또 그래야만이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 라인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을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또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일단 다양한 음악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창작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다양한 음악들을 재미있게 소비를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용석 전남음악 창작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